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모 그는 네 사촌 유니세프 1차 면접 도곡동의 박소 취비를 좋아해 은퇴하신 아빠는 한강에서 요트즈 소녀 감성 엄마는 유치원 원장 세례명은 레베카 물냉면을 잘 먹어 거짓말을 싫어해. 이거 저기 뭐야 그 뭐야 그 무슨 영화 그 뭐야? 맞습니다. 거기서 제시카? 제시카 부른 거죠 이게. 벨 누르면 상어 아닌가 이거? 그죠? 눈 전인가? 네, 저는 연습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의 힌트 요정 김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시카송으로 문을 활짝 열어봤어요. 맞아. 네, 오늘 이 힌트성 들어보니까 너무 대놓고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오늘 그러네. 주제는 봉준호 감독. 봉준호 영화 한류 영화. 그럴 수 있겠다. 봉준호 감독? 국회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근데? 그러게요. 그 자세한 거는 이제 또 그분이 알려주실 겁니다. 금잔 가봅시다. 예. 전 세계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5%가 7, 8마리 정도는 반드시 나왔다. 오 마이 갓. 국민병이라고 좀 불릴만 했네요. 누가 나타나야 되겠죠? 국회 국회와 의료계가 나섭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해피엔딩 아니었어요? 여기서 반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잘 알 국회사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우리 나희 씨가 힌트를 너무 확실하게 주신 것 같은데 감이 좀 오세요? 자, 살짝. 조금 온 것 같아요. 조금 온 것 같아요. 흐흐. 여전히 봉준호? 봉준호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봉준호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요. 제6대 국회 제45회 23차 국회 본회의에서 발췌한 주요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보건소 전염병 이런 걸 보니까 보건의료와 관련된 키워드가 좀 많이 보이네요. 아, 기생충. 아, 그렇지. 크리스찬, 기생충이 혹시 뭔지 알아요? 바이러스 같은 건가요? 바이러스. 바이러스. 바이러스 아닙니다. 바이러스 아니에요? 네. 크리스찬 몸속에 벌레 있다. 벌레. 충이 벌레충입니다. 아. 자, 오늘은요, 진짜 기생충입니다. 자, 이 기생충 박멸과 관련한 국회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진짜 오늘 이 주제를 받고, 이거 참, 왜냐면 저는 너무 생생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혹시 기생충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예? 뭐라고요? 그런 기억 없으세요? 있을 리가요. 진짜요? 네. 장현 아나운서도 없죠. 딱 없다고들 지금 저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모를 일입니다. 네, 진짜 모를 잠시만요. 귀를 일입니다. 기울여 볼게요. 어딨니? 자, 지금은 사실은 뭐 잘 씻고 환경도 워낙 깨끗해졌기 때문에 기생충이 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지? 뭘까? 뭐 이런 어떤 그 기억 속에 있는데 사실은 3,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바로 이 기생충이 있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특히 1963년 전 세계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진짜 너무 충격적인 그런 기사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차마 못 읽겠습니다. 다행히도 이건 예원 씨가 읽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안해요, 예원 씨. 자, 볼게요. 읽어주십시오. 창백한 얼굴에 심한 복통으로 배를 싸쥐고 들어온 환자 정량을 X선에 비춰보니 장폐색증이었다. 회충 덩어리가 정량의 창자를 꽉 막아버린 것이다. 수술 결과 놀랍게도 1063마리의 회충이 쏟아져 나왔다. 말이 돼요? 1063마리? 깜짝 놀라실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게
9살 맞아요. 어린아이인데 지금 몸에서 1000마리 어떡해. 어떡해. 이게 지금 나와버린 이 사건이 지금 터진 거예요, 지금요. 응급 개복을 해보니까 이제 배를 열어보니까 소장 그 대부분이 회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약 1000마리 이상의 기생충이 9살 어린아이의 뱃속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당시 그 정양의 몸무게가 한 20kg 정도였는데요. 이 기생충들의 무게가 약 5kg. 약 5kg. 5kg? 네. 아니 그 4분의 1이 아, 기생충 무게라는 게. 회충 같은 경우 긴 거는 한 30cm 정도. 아 너무 싫어. 너무 아 너무 싫어. 오늘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이 회충 제거는 성공적이었지만 결국 이 어린아이는 회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9시간 만에 사망합니다. 어린아이가 그 개복수를 맞는 게 이게 쉬운 게 쉽지 아니거든요. 예.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여 후 기사가 된 건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슈였습니다. 이 기생충 감염에 대해 우리가 또 이 자각하게 됐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자, 갑자기 든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유신 학생, 그 Z세대에게 이 기생충, 나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거 혹시 그냥 영화 제목으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숙제 내오셨나요? 네, 그 영화 기생충, 연가시 등을 통해서 기생충이 어떤 것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우잘물 국회사의 주제가 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됐을지는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Z세대에게 묻는다. 기생충 하면 뭐가 떠올라? 나 그 봉준호 연가시나 그런 징그러운 벌레들. 연가시. 엄마 아빠가 구충제 먹으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 난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구충제가 먹긴 먹었나 보네. 왜냐면은 가족들이랑 옛날에는 구충제약을 주기적으로 같이 나눠 먹었거든. 그렇지.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기생충 감염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얼핏 들어봤던 것 같은데 피트로. 자세히는 몰라. 드라마 같은 데서나 뭐 일을 잡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뭐 기생충 검사를 했던 건 보긴 봤던 것 같아. 그때는 해충제나 살충제 이런 게 좀 없어가지고 많았다고 알고 있어. 없진 않았어요. 예전 한국의 위생 수준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기생충 감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에 학교에서 배변 봉투 나눠주고 학생들한테 거기 담아오라고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혹시 기생충 같은 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아니면 기생충이 몸 안에 있다면 어떨 것 같아? 아니 기생충이 몸 안에 있다면 너무 싫을 것 같아. 만약에 그렇다면 뭐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지 않을까? 병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지 않을까? 구충제를 먹지 않을까요? 감염된 적은 없고 만약에 몸에 기생충 있으면 빨리 병원으로 갈 것 같아. 네, 저렇게 대부분 기생충 감염은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은 기생충으로 인한 감염 피해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회에서 기생충이 논의되었다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손도 잘 씻고 구충제도 먹으니까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9살이었잖아요. 네. 근데 9살인데 이 정도면은 그러면 아예 구충약 같은 거 안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구충약도 먹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5년 조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5%가 네, 이 각종 있었다고요? 네, 네, 네. 그냥 모든 국민들이 그렇죠. 예, 각종이 기생충에 감염돼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감염률, 기생충 감염률 세계 1위였습니다. 뭐야, 원인이 뭐예요? 아니 아무래도 위생관념이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그 시대로 타임슬립 하면 95%가 우리 다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다 자신들의 그 뱃속에 지금 맞네. 움직이고 있어. 아예 움직이고 있어, 지금. 사람이 없네. 1967년 그 회충에 관한 조사만 이야기하자면
특히 이제 이 기생충 중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회충이었습니다. 정말 그 실처럼 아주 가늘하고 하얀 정말 이게 회충인데요. 이 회충 감염률이 한국이요 무려 80%예요. 80%. 그러니까 회충 몇 마리씩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옆 나라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요, 우리가 이제 80%, 회충이 80%면 일본은 그 당시에 15%. 확 차이 나죠. 그 당시 미국은 5%. 차이 많이 나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로 가면 갈수록 회충 감염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시에 우리랑 경제 규모가 비슷했던 국가는 어땠나요? 태국, 대만 이런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요 40%대. 사실 이것도 많긴 많은데 우리에 비해서는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회충 감염률은요 우리가 2배 가까이 많았던 겁니다. 각 기생충별 감염률을 좀 살펴보면 회충이 80%, 편충이 80%, 요충이 40%, 십이지장충이 20%. 네. 자, 이렇게 1960년대 한국인이라면 기생충 하나씩은 종류별로 종류별로 몸에 키우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이때는 없는 사람이 없었네요. 그렇죠. 진짜 한국의 국민병이라고 좀 불릴만 했네요. 자, 그런데 이 한국의 국민병이요 해외에도 퍼집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960년대 사실 이제 그 당시 이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없는 상황이니까 해외로 이제 많이 가잖아요. 그 영화외 국제시장 보면 독일로 파견되는 뭐 광부들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 그때 이제 서독 같은 데 이제 광부나 간호사로 파견이 되는데 서독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의 77%가 이 빈혈증을 일으키는 십이지장충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외신으로 전해집니다. 이러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주게 된 거죠. 본의 아니게 기생충을 수출한 격이네요. 진짜 그렇게 되네. 예. 우리가 참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건 맞아. 네, 이 당시에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파독 광부들은요, 독일에 갔던 서독에 갔던 이 광부들은요, 이 기생충 때문에 격리 수용 당하기도 했습니다. 참 정말 그 당시 이게 참 가난했던 또 이게 아픈 역사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산업 발전을 위해서 외화 획득이 꼭 필요하던 때였는데 이 기생충 감염 때문에 좀 무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런 기생충 감염 문제는요, 사실 이 재헌국회 뭔지 알죠? 네. 뭐예요? 재헌국회. 맨 처음. 그렇죠. 엄청난 발전이다, 진짜. 바로 이 재헌국회 때부터 꾸준히 제기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당시 속기록을 통해서 한번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세계보건연맹의 대표를 보내서 대한민국의 모든 보건상 난관되는 실정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부로서는 제1차로 75만 불, 제2차로 11만 불, 합 86만 불의 보조를 청구한 바 최근에 다 승낙한다고 하는 보고가 왔습니다. 3분지 1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결핵 환자가 많은 만큼 결핵요양원에 보조하고 3분지 1은 영양관계로 대한민국 어른 아이로부터 아마 국회의원 우리까지라도 다 기생충이 많아서 영양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쓰라고 하는 것이고 3분지 1은 장래, 기술자 양성에 쓰라는 것입니다. 세계보건연맹으로부터 이 보건과 관련된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보조금을 결핵, 기생충 예방, 또 의료진 양성에 쓰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까지 감염됐고 세계보건연맹에 SOS를 할 정도면 기생충 감염이 거의 전 국민의 문제였나 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기생충 감염은요, 뭐 남녀노소, 빈부격차 이런 거 구분 없이 바로 전 국민의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기생충에 감염된 소녀는 아니 왜 구충제를 이 먹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참 이게 궁금한데 크리스티안 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네, 그 정답을 알고 싶으신 거죠? 궁금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걸 그겠어. 그것이 알고 싶. 야, 자, 그동안 한국 사람들은 왜 도대체 왜 구충제를 먹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죠? 뭐 그게 뭐 걱정이 없었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이유. 뭐죠? 모니터를 한번 보시죠. 오호. 뭐야 이게 승종이? 얘는 이거 조선시대 기록인데. 조선시대 기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조선시대 얘기를? 저도 읽어보고 싶은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예, 저 읽지는 못해요. 혹시 뭐 아시는 분이? 예. 상왈, 저 차시 인용 불필. 자,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영조가 말하길 회충은 사람과 함께하는 인용이니 용이요? 천하게 여길 것 없다. 이렇게 지금 영조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지금 회충 얘기하는데 갑자기 영조 얘기 나와가지고 그죠? 깜짝 그리고 놀랐죠? 깜짝 놀란 게 무슨 웬 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회충 그 한 30cm 길이 하얀 거 실 같은 거 꼼틀꼼틀 뭐 이럴 때 막 그랬잖아요. 영조께서 그러시기를 그러지 말라. 이것은 바로 인용이니라. 가까이 하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조선 시대에도 네. 심지어 가장 존귀한 왕의 몸에도 기생충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영조는 기생충은 토해내면서도 귀충은 사람과 함께 사는 인용이니까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예. 이런 뭐 인식이 자연스럽게 백성에게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생충을 대체하지 않았던 거죠. 심지 귀충이 있는 사람은 밥을 잘 먹는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해롭진 않다 이런 인식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밥을 잘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안에 또 다른 생물이 같이 밥을 먹으니까 내가 먹는 게 인분 필요한 거야.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옛날에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한 네. 마리씩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어? 회충을 키워.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돼. 너무 싫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가 1950년이 지나면서 인식이 싹 바뀌게 되었습니다.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 궁금하시죠?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것이 알 것입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기생충에 감염이 돼도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물론 심각하죠. 근데 느낌이 빡 안 와요. 막 웬만해서는 뭐 아프거나 뭐 이런 느낌도 별로 없거든요. 이게 잘 몰라요. 궁금한 게 만약에 30cm 정도가 되면은 뭔가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안 와요. 전혀 안 와요. 안 올까요? 그런데 이 기생충 수가 늘어나면 소장이나 이 점막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복통과 설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 영양 상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기생충 감염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건가요? 195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위생관념과 약품이 발달하면서 점차적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하죠. 특히 이 6.25 전쟁의 경험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쟁 중에 이 장에 관통상을 입을 경우에 자 그럼 이제 치료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에서 한 30cm 달하는 그 기생충이 예외 없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예외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피카구. 당시 우리나라에 파견된 그 미국 간호사에 의하면 이렇게 증언을 해요. 수술 시작 후 10분 이내에 기생충
7, 8마리 정도는 반드시 나왔다. 와, 10분에. 그 정도로 정말 이 기생충이 정말 온 국민들의 몸속에 있었다는 거죠. 직접 수술하면서 이제 뱃속에 있던 걸 눈으로 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존재가 더 뇌리에 각인이 됐나 봐요. 당연하죠. 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통해서 기생충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조금 전 그 이야기했던 9세, 그 9세 아동의 몸에서 천여 마리의 기생충이 나온 사건, 네. 그리고 파독 광부 기생충 사건,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쯤 되면은 이 정도의 사회적 문제가 나오면 이제 또 누가 나타나야 되겠죠? 국회가 또 나와서. 움직여야 되겠죠. 이거는 법으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네. 뭔가 법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국회와 의료계가 이것에 나섭니다. 속기록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기록 키워드 이겁니다. 박멸. 박멸. 그렇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죠? 모조리 그냥 아주 없애버리겠다, 그렇죠. 뽑겠다라는 의지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속기록 통해서 한번 우리 예원 씨 한번 확인해 주시죠. 기생충 및 지방병 대책입니다. 국민의 대다수인 95% 이상이 기생충에 감염되었다고 하고 있고 인명의 피해는 물론 나아가서는 국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지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생충 박멸을 위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현재 분산적으로 실시 중인 기생충에 대한 미봉책을 지향하고 그 규모를 광범하게 전국적으로 기생충 예방에 대한 지식의 계몽은 물론 박멸책을 강력히 시행함이 요망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국민 계몽 그리고 박멸책을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한다고 한 걸 보니까 기생충 문제를 좀 국가적 중대사로 인지한 것 같아요. 아니, 국가의 중대사로 인지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95%인데. 그러니까요. 결국 국회가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이 기생충 감염 예방을 골자로 한 법안 마련에 나서게 됩니다. 자, 1966년 기생충 질환 예방법이 드디어 제정됩니다. 이 예방법에 따라서 보건사회부 내에 기생충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생충 대책위원회가 신설이 됩니다. 또 이 기생충 예방에 들어가는 검사 비용이라든지 예방 사업을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국가에서. 그렇죠. 이게 지금 전 국민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국가가 부담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려면 이제 법이 만들어져야 네. 국가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게 된 겁니다. 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전담 부서까지 만들고. 기생충 대책위원회. 네. 그 국민들한테 비용 걱정 없이 또 치료까지 해주고.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기생충 대책위원회는 어디 개그 코너에 나올 듯한 그런 단어 아닌가요? 이것들 다 박멸해버리겠어. 그러니까요. 이게 이 당시 국가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니 이게 참 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줬던 그런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법학도로서 또 제가 좀 느끼는 게 좀 이렇게 법 제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그래서 법이 마련돼야지 좀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더불어서요, 사단법인으로 한국기생충박멸협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이름 어렵다. 여기를 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하고 이 기생충 박멸에 집중토록 합니다. 당시 기생충 박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 이제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싫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박물관이 기생충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네?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네네네네. 그 역사 좀 이어진다. 여기 보세요. 네. 영덕 씨. 네. 요거 이제 막 이게 회충 아닌가 요거? 요거 회충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몸속에 같이 있다는 그 실제로 이야기예요. 몸들에서 꺼낸 거예요? 예. 네. 와, 이런 데가 있구나. 한국인들에게 흔한 기생충은 한국인의 손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당시에는 이 컴퓨터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손으로 노트로 당시 그 기생충 분석한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단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노트에 우리나라 적혀 있어요. 1950년대에는 다른 후진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이런 인간이 기생하는 기생 동물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한국기생충 박멸협회가 창립된 것입니다.
1966년도에 기생충 예방 관리법이라는 것이 공표가 되었고요. 한국기생충박멸협회도 여기에 힘입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생충 테스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주민들 그리고 회사원, 농어촌 주민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기생충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계몽 사업과 조사 연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몽 사업의 예로는 봄, 가을에 기생충 강조 주간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가족 캠페인, 그다음에 홍보관, 그리고 올간 잡지인 건강이라는 잡지를 창간해서 여러 가지 계몽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기생충 박멸협회는 봄철을 맞아 대면 기생충 검사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 55%가 회충을, 65%가 편충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생충 박멸협회는 올해 60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와 투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 과거로 돌아가서 제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저는 역사가 아니고요. 그냥 제 삶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2번 이 기생충 검사를 시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체변 봉투라는 겁니다. 체변 봉투. 네, 채집한다는 얘기죠. 변. 그 변. 그 변. 오케이. 저희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요 끝을 잡아요. 요 끝을. 요 끝을. 제가 드릴게요. 좋아. 자, 요 내일까지 숙제 와, 신기하다. 받아오셔야 돼요. 요 안에 뭐가 있냐면 비닐봉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안에다가 내일까지. 아, 저는 그냥 요 종인 줄 알고. 그냥 너무 작은데. 어떻게 하냐면 한 덩어리만.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푸세식이에요. 화장실이. 그치. 반드시 이걸 할 때는 화장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신문지를 깔아서. 거기서 한 다음에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비닐에 넣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초등학생 그때는 우리 왜 그런지 몰라. 서로 이걸 확인을 해요. 야, 서로? 서로 똥을 서로 보여준다고? 근데 왜냐면 저희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생생한 게 왜 확인해? 회충이 있어. 있는 걸 가져왔어. 움직여. 내가 지금 근데 우린 또 그걸 또 본다? 구경한다? 야, 움직여 하면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너무 많이 가져와서 터졌어. 이 체변 봉투가 나눠준 날이 제 학교 생활에서 가장 싫은 날.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가져온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칠판에 적는다? 체변 안 온 애들 이렇게 적는다? 그걸 안 가져오면 이렇게 또 손바닥 맞아요. 그럼 이제 걔네들 울면서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 이제 안 맞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때가 왜 이렇게 생생한지. 그리고 이제 그때 약을 먹는데 약을 반 아이들이 한꺼번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지켜보고 있다. 집에 가면 안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알도 아니야. 꽤 많아요. 한꺼번에 털어놓는 모습을 선생님이 지켜보는 거지. 이런 어떤 그 모습들 보면서 난 너무 약 먹기 너무 싫어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주 정말 그날은 교실의 냄새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던 그런 기억. 내가 좀 그 시대에 살았구나. 이렇게 해서 이 변을 검사해가지고 기생충에 감염됐는지 확인하고 치료한 겁니다. 그 멕시코에서는 이제 법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10대였을 때 굉장히 그 기생충에 대한 그 감염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때? 약간 배탈 나고 막 그런 쪽. 약간 엉덩이 쪽도 약간 간지러워지는 그런. 그쪽은 꽤 많은 편인데? 그래서 그 멕시코의 위생협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맥스 2번 검사가 아니라 약을 무조건 먹으라고. 그러니까 검사할 필요 없이 그냥 약을 무조건 먹어라. 광고까지 만들었고 테마송도 있었어요. 테마송은 기억나요? Si tú sientes que te pica la colita,
en una de esas tienes lombrices인데 뜻이 뭐예요? 뭐 엉덩이 뺨뺨 사이에 가려진다면 이런 뜻인데 뭐 그러면 기생충이 있기 때문인 거다 뭐 이렇게 그래서 약을 이렇게 굉장히 딱 나오고. 경쾌한 노래네요. 네 맞아요. 아직도 생각나요. 멕시코에도 있었어요. 우리랑 비슷했네. 집대였을 때. 그렇군요. 1969년부터 1995년까지 27년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생충 검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기생충 박멸을 위해서 60년대, 70년대 쉼없이 노력해왔는데요. 여기서 퀴즈. 26년간 기생충박멸협회에서 기생충 검사를 받은 사람 수는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오 어렵다. 몇 명쯤 됐을 것 같아요? 어려운데? 26년간이요? 26년간.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95%가 거의 걸렸었으니까. 그러면은 당시 그냥 인구수 그치. 아닐까요? 네, 모든 국민은 아니고 학생들 대상으로. 1000만 명. 1000만 명. 좋습니다. 3천만. 3천만. 대략 더 많이 더. 1000에서 1500 사이? 우리 유신 씨는? 일단 1억 명 정도는 잡고 그러면 세게 나오네. 7세대 7명이요? 플렉스. 자, 그럼 정답 공개합니다. 1969년부터 1995년까지 26년 동안 검사받은 사람의 숫자는 3억 5,638만 2,559명입니다. 그중 양성자는 8,576만 1,722명입니다. 이야. 너무 놀랬죠? 네. 3억 3억 명이요. 왜냐면 1년 2번씩 이걸 했기 때문에 중복되면 학생들 숫자를 그 정도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매년 80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 기생충 감염 여부를 확인했고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전염병과 기생충을 이해케 했고요. 예방에 힘쓰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했습니다. 진짜 요즘엔 저희가 이제 국회와 의료진들 덕분에 이렇게 기생충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 진짜 너무 감사해요. 다행이죠. 진심으로. 그런데 혹시 당시에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당시 학생들의 그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가 기생충이었습니다. 자, 기억나요? 옛날 그 무즙 파동 사건 우리 했잖아요. 네. 네. 학생들이 지금 많이 크지를 못해. 아, 맞아요. 잠도 못 자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 또 있는 거죠. 기생충. 기생충. 잠도 못 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몸에 기생충까지 있어. 아 그러면 뭐 이런 복합적인 어떤 그 요인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심각했네. 자, 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어린이가 여러 마리의 그 회충에 감염되는 경우에는요, 심한 영양 손실로 이 발육 장애라든지 인지 능력 발달 저하가 동반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 기생충 박멸 사업에 집중했던 것이죠. 맞아요.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학생들의 기생충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뭐 학생뿐만 아니라 뭐 주민, 뭐 사업장 근로자, 군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집단 검사 실시했고요. 대대적으로 기생충 박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홍보 영상이 있거든요. 지금은 정말 이 추억의 역사의 한 장면이 됐던 그 당시로 타임슬립을 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생충 무료 상담소. 기생충. 이렇게 말하면 남의 얘기 같지만은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두세 가지 꺼내놓고. 기생충을 몸속에 저게 가지고 있다니 기생충이에요? 놀랍고 네. 창피스럽습니다. 회충의 생활상. 가장 일반적인 회충의 경우 회충알이 섞여 있는 인분으로 자란 채소는 알이 그대로 붙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성충으로 됩니다. 회충이 체내에 살게 되면 식욕부진, 복통, 권태증 등을 일으키게 되며 심하면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회충 등의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려면 우선 청정 채소, 즉 인분을 주지 않고 길러낸 채소를 섭식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구충제를 먹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거 지켜보고 있다. 네. 이제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인분을 그냥 밭에다가 논에다가 뿌리고 이제 그거 거기 이제 이 회충들이 또 알을 낳아요. 예, 그러면 그 상태에 이제 들러붙어 있다가 이게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광고도 있습니다. 이런 광고도 있는데 한번 광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이, 창피해. 에이. 예? 뭐가 창피하냐고요? 에이, 전 국민의 80%가 회충이 있다니. 에이, 이거 정말 창피할 노릇입니다. 들어가. 하지만 여러분께서야, 설마, 있을 겁니다. 예, 나요? 나 없습니다. 예, 나 없어요. 없어요. 회충 요추에 싹 빠집니다. 예? 온 가족이 잡숴보세요. 예? 아이고, 잡숴서 남주나요? 예? 회충 요충은 유리론. 이런 광고. 기생충이 몸에 안에 있다라는 걸 장피해 이런 거 많이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요. 수치심을 좀 자극해서. 그러니까 회충이 있으면 에이 창피한 거야. 근데 저희 때는 그렇게 창피한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면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공존하는 느낌이. 이렇게 이제 수치심을 자극해서 기생충을 멀리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실제로 게재했던 구충약 광고입니다. 자, 보시죠. 회충은 허야가를 만든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기생충병 환자. 와. 기생충 왕국은 한국민의 수치. 네, 마구닌을 먹으면 여기 이제 사형받는 날입니다. 회충이 사형받는 날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문구가 진짜 강렬하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좀 당장 구충약 먹고 기생충을 없애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구충제 광고 수도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1929년 구충제 광고는요, 14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죠. 14건에 불과했는데 1962년에는요,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에만 총 132건의 구충제 광고가 게재됩니다. 구충제 전성시대. 네. 전성시대. 왜냐면 광고에 제일 많이 실리면 그게 전성시대잖아요. 이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그 뭐 예로부터 좀 회충이 좀 있어야 어린애들이 밥을 잘 먹지.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지금. 그죠? 회충이 없으면 말을 못 해.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거짓임을, 잘못된 상식임을 알리는 그런 신문 사설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박멸을 하기 위해서 언론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것 같은데, 왜냐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생충은 좋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감염률! 우와! 야! 확실하네요. 야! 대박이야. 야,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라는 게 보이죠? 정말 드라마틱하게 끌어내리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지금 했던 게 보입니다. 와, 진짜. 혁명적이네. 근데 박수 한번 칩시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세계 1위. 이런 것 세계 1위였어, 우리가. 반도체 1위가 아니라 기생충 1위. 이랬던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정말 끌어내. 진짜 우리 대단한 나라네요. 대단합니다. 그죠? 진짜. 1971년 84.3%였던 이 기생충 감염률이 1986년 12.9%로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국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1991년 기생충 질환 예방법을 개정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기생충 감염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했죠. 그 결과 1990년대 그 말이 되면요, 후진국형 토양 매개성 기생충, 아까 기억나시죠? 인분해가지고 거기 채소에 묻어 들어오는 이런 토양 매개성 기생충 감염률은요,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와, 이건 진짜 대성공이에요. 그죠? 대성공입니다. 박수 다시 한번 치죠. 다시 한번. 정말 엄청난 성공입니다. 국회랑 그 기생충 박멸 협회 이제
역할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검사도 받고 약 먹게 한다는 거는 이루어지게 하는 건 쉽진 않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감염률이 이만큼 떨어지게 되니까 국회에서도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자,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 폐지. 자, 그러면 속기록 내용 한번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먼저 기생충 질환 예방법 중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인의 위생 수준 향상과 생활 환경 개선으로 기생충의 감염이 획기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규제 실익이 없게 된 기생충 질환에 관한 검사 및 치료 의무 등의 규제를 폐지하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69년부터 이어져 온 기생충 검사가 전면 폐지가 됐네요. 어쩐지 이 법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체변 봉투를 안 받지 하죠. 않았던 겁니다. 아, 좋겠다. 진짜 부럽다. 그런데 박멸해야 될 기생충도 거의 사라졌고 이제 검사도 폐지됐으니까 좀 기생충 박멸 협회도 사라졌겠네요. 기생충 박멸협회는요, 1982년 건강관리협회로 재출범합니다. 현재까지 국민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포인트가 기생충이었다면 이제는 건강으로 건강이네. 관심사가 옮겨갔네요. 맞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생충 박멸의 역사는요, 정말 이것 역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적인 사회보건 활동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1995년부터는요,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그 기생충 퇴치를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협회도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서 국내 기생충 사업뿐만 아니고요, 국제 협력 사업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뭐 세계 그 보건연맹인가요? 그쪽에서 우리 도움 받았잖아요. 네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박멸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또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멋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이룬 것도 저는 큰 성과인데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고 뭔가 기생충 수출 국가에서 이제 박멸에 또 도움을 주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뿌듯하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데 뭐 이게 해피엔딩 아니었어요? 여기서 반전. 안 돼. 2000년대 들어서 기생충 감염률이 4에서 5%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생충 그 박멸 협회 다시 그럼 나타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네. 다시 올라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이유가 뭐냐면요,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이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생식이라든지 유기농식 아이고야, 맞다, 예. 맞다. 이런 게 늘어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과일, 채소류는요, 잘 씻고 손도 잘 씻고 몇 년에 한 번은 온 가족이 함께 구충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의료계는 조언을 하고 있죠. 뭐 물론 이제 3, 40년 전처럼 수시발을 한꺼번에 먹어야 되는 거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약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알 정도 한알 먹으면 정도.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누가 어쨌건- 보고 하나씩 먹자 뭐. 그러니까요. 같이 네. 먹어요. 자, 어쨌건 오늘 이 기생충 박멸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 국회가 이 국민 건강 보건에도 이렇게 힘쓰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전 국민적 문제가 되었을 때는 법을 통해서 국가가 전폭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그 목적을 좀 쉽게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 다시 한번 국회 이 활동에 대해서 우리 한 박수 한번. 정말. 특히 이 기생충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요, 국회와 기생충 박멸협회가 긴밀히 연결돼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역사를 지금 본 거죠. 자, 기생충 감염 1위에서 기생충 퇴치 1위가 된 1등 공신이 바로 이런 협력과 추진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이런 전문 집단과 함께하는 것, 법률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 앞으로도 좀 이런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보면서
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 고쳐야 될 거 이런 것들 좀 빠르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정말 기억이 생생하게 나도록 하는 국회사 오늘 이렇게 하면서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런 노력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자랄 한마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요, 이것을 알게 되었다. 자, 우리 유수 학생 출발! 오늘 나는 기생충 같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게 됐다. 기생충이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을 엄청 괴롭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보고 기생충 같다고 이렇게 장난으로라도 말을 하는 게 되게 무거운 말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러네요. 자, 나희 씨. 오늘 나는 언론의 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오? 어떻게? 아까 그 인식해서 임용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불어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존재니까. 네. 그랬던 존재를 창피한 거다.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그렇지.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 인식 개선을 시켜줬잖아요. 물론 뭐 국가적인 지원도 있었고 했지만 그래서 언론과 이런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인식 개선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참 그런 걸 바꿔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어떤 선입견이나 기존의 어떤 잘못된 상식들을 바꾸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거기에 이제 언론, 국회 이런 어떤 기관들이 활동했다는 거. 진짜 그러네요. 네. 그리고 왠지 기분상 나는 혼자가 아니고 외로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좀 불안한? 약을 먹어야 되겠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나는 네. 최태선 선생님 과거를 알게 됐다. 아니야. 잠시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마무리가 좋네요. 나는 그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를 이제 제대로 이제 이해하기 위해 이거 안 한다고. 정말 생생하게 리얼하게 그렇네. 그 당시의 분위기, 그 당시의 뭐 느낌, 그 당시의 향까지 그런 거 다. 뭐 향이 있어, 향 없어. 아니 종이에요. 그런 종이죠. 예, 그런 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아니 오늘 진짜 오늘 이 국회 방송을 보신 특히 중장년층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기억이 생생하시면서 그러시겠네요. 그때가 있었네라고 하면 그 당시의 추억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진짜 어떤 추억의 어떤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나는 오늘날에도 구충약을 먹어야 됨을 알게 됐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농을 우리가 정말 많이 찾아 먹잖아요. 네, 채식도 맞아요. 하고. 근데 이게 또 구충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그냥 지나쳤는데 과거의 일이 아니라 요즘도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드시죠. 1년에 한 번. 맞습니다. 네. 약이 워낙 좋으니까요. 네, 진짜 가볍게 온 가족이 함께 날을 정합시다. 구충약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구충약 그것도 나쁘지 먹는다. 필요해요. 신년에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유신 학생 오늘 아주 2회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국회사라는 게 우리 생활에서 진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구나 좀 이런 걸 느끼게 됐고 또 제가 법학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규범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 도처에 실제하는구나. 또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우리의 자유를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이겠구나를 좀 느끼게 됐고 좀 나중에 제가 법률가가 되어서도 오늘 느낀 결론 같은 것들을 좀 잊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법률을 지금 전공하신다고 하니 이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좀 많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감도 궁금한데요. 국회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최태선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역사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전의 당첨자는 각 응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잘알 국회의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구충약 먹어요! 꼭 드시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기생충 몸속에 숨어 영양분 싹 보충 기생충 조용히 있을게 제발 하지마 구충